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의 차트 패턴을 모두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단타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리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21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종목의 차트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21선 패턴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막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캔들이 나올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의 상한가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번 케이스인가요? 1번 케이스인가요? 지금은 2번 케이스죠. 보시면 121선에 막혀서 윗꼬리가 계속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이 윗꼬리 달린 구간이 아니라 이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구간이어야 되죠. 그 구간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종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날 시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앞에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분석하자면 5,200원까지는 소화했습니다만 이 5,200원 위에서부터 약 6,875원까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전략을 두 가지로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가갭이 낮게 뜰 수도 있고요. 시가갭이 높게 뜰 수도 있는데 시가갭이 낮게 뜰 때는 우리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시가갭이 낮게 뜰 때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매물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5,200원부터 6,875원까지 개인 투자자가 지금도 물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시가갭이 낮게 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300원 정도 떴는데 만약 6,800원에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내일 5,300원 갭이 떴을 때 매도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즉 이분들의 계좌가 아직 마이너스라면 이분들이 매도할 확률은 떨어지고 그 말인즉슨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는 우리가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요.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치고 빠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시가갭이 높게 뜨는 경우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가갭이 높게 떠서 이분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반년 이상 물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물량이 한 번에 나온다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21선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첫 번째는 강하게 돌파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막힐 때입니다.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2번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121선의 윗꼬리로 계속 막혔었는데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매물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갭이 낮게 뜨면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가갭이 높게 뜨면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물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물려있는 분들은 물량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가갭이 높게 뜨면서 이분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갭이 높게 뜰 때는 우리가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놓으시면 다음 실전 매매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바이오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기준 4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고요. 두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 네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지금 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36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생명과학도 441억이니까 패스하고요. 한국 BTB 같은 경우에도 관리 종목 해제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CS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진입은 까다로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가 패턴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종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은 까다로운 종목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앞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까지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캔들의 의미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쓰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약 800억 정도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대부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왜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올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주가를 굳이 거래대금 써가면서 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 일파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때 매수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량을 덜어내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되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까지 생각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덕산네오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쭉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5일선, 11선 올라오는 거 생각해서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패턴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벤티지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여기가 아니라 5일선, 11선 눌리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께서는 너무나 자주 본 패턴일 겁니다. 이 패턴은 실제로 매일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CCS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가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고요. 두 번째는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매물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매물대가 보이지 않고 매집봉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매집봉과 매물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집봉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입니다.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온다면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가를 쭉 올렸다가 빼는 건데 세력들이 여기까지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 물량을 던지겠죠. 그렇게 해서 물량을 가져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인 매집봉 캔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윗골에 달린 캔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 파동을 만든 흔적이 보인다면 이거는 매집봉이 아니라 매물대입니다. 즉 세력들이 만든 캔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지금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7,000원 이상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종가 패턴을 적용해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고요. 가끔 가다가 121선 이렇게 있는 종목 중에서 눌렸다가 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공략주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